스태틱 메인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 실행하는 함수예요. 그럼 누가 실행할까? 메인을. 내가 요청을 하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실행하냐면 자바는 어떻게 프로그램 실행된다? 번역 방식이에요. 중화 코드로 만들어서 번역 방식인데 누가 실행을 해요?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JVM이 실행해줘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메인 함수를 실행할 거죠. 내가 이 파일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자바는 그거에 클래스 파일에 있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 함수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퍼블릭이 붙어 있어요. 퍼블릭이 아니면 JVM도 못 접근해요. 메인을 내가 프라이빗 만들어 놨다. 실행 안 돼. 에러 나요. 왜? 메인은 누가 실행하는 거야? JVM이. JVM이 실행하려면 메인은 뭐가 돼야 돼? 퍼블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고 그 다음에 뭐가 수식되어 있어요? 스태틱이 수식되어 있죠. 자, 스태틱이 아닌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냐면 say hello를 부르듯이 어디였어? 여기처럼 객체를 만들고 greeting.setName 하는 거예요. 일반 메소드들은 앞에 뭐가 와야 돼? 이 메소드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 호출해야 되지, 객체가 안 주어지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장에서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 호출해야 되는데, 메인을 부르기 위해서 JVM이 어떤 객체를 만들지 않아요. JVM은 그냥 메인을 호출해요. 그렇다는 건 메인은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 무슨 메소드야? 일반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라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불리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 greeting test라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을 뿐 그거의 객체 메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일반 함수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일반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스태틱으로 수식해 줘야 되겠고, 그럼 그 일반 함수를 어디다 정의하냐? 본인 마음이긴 한데 보통은 그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넣어줘요. 근데 메인은 특정하게 연관될 게 없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메인만 갖고 있는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요. 메인만 갖고 있는 자바에서는. 왜냐하면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메인을 필요로 없는 애죠. 걔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니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메인을 안 갖고 있고 메인은 별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메인은 JVM이 실행하는 거고 JVM이 메인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퍼블릭 스태틱이 돼야 돼요. 왜 퍼블릭? 메인 JVM 실행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 공개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니까 스태틱으로 수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은 반환 타입이 void예요. 표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void다. 보통 C나 C++는 표준이 메인의 반환 타입은 int예요. int인데 void 써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기본적으로 원래 int예요. 근데 자바는 void, 메인의 반환 타입은 void이다. 그 다음에 string args라는 그 매개 변수를 메인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저건 그냥 규칙이에요. 저걸 빼면 안 돼. 또 메인은 저렇게 생겨야 돼. 그 자바의 규칙이에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거를 타이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클립스 쓰시면. 클래스를 new 할 때 보면은 여기서 파일 new 클래스 눌렀어요. 그래서 xxx 하면서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메인을 요 클래스 정하면서 넣을지 말지를 물어봐요. 그럼 내가 클릭해 놓으면 알아서 xx의 메인을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니까 내가 public static void main을 맨날 칠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글 쓰면. 내가 메인을 필요할 때 그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걸 체크해주면 메인을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뚜렷한 차이가 하나 나오죠. C++하고. C나 C++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프로젝트 만들죠. 근데 이 프로젝트 안에는 메인이 몇 개, 여러 개 있을 수 없죠.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왜 하나만 있어야 돼? 비슷한데요. C and C++는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얘를 번역해서 뭘 만드냐면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exe 파일에는 메인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얘는 실행 파일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해서 실행하면은 그냥 거기는 메인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뭐 얘를 기준 나오네. 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가에 메인이 있으면 걔를 선택하면 걔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 파일 저 파일에도 다 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메인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하나만 만들겠죠. 프로젝트 만들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C++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 파일을 여러 개 넣더라도 그 여러 개 모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메인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exe 파일 만들어서 실행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도 말했듯이 메인만 가지는 별도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팅 테스트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개 변수가 요거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스트링 타입인데 뒤에 요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거는 C and C++에서는 뭘 나타내요? 배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배열을 그 인자로 받고 있는 겁니다. 메인은. 근데 우리가 자주 안 쓰죠. 저 메인의 인자는. 근데 메인의 인자는 보통 콘솔용 프로그램 만들 때는 종종 써요. 콘솔용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자바 C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면 이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바 뭐 무슨 클래스 이름 해가지고 실행하는데 여기에 하하 호호 이렇게 줘서 엔터 치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의 메인에 뭐가 돼?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요 값들이 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콘솔에서 실행한다. 그러면 자바가 JVM이에요. 자바 클래스 이름 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소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스 파일 밑에 3개의 자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로 가보면, 그 디렉토리로 워크스페이스 자바 그리팅 가보면 빈 디렉토리가 있고 소스 디렉토리가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소스에 가면 내가 만든 자바 파일이 3개 있어요. 그리고 빈 디렉토리에 가면 .class 파일들이 있어요. 제가 바이트 코드들이에요. 내가 만든 자바를 번역한. 그리고 쟤를 내가 만약 실행하고 싶으면 자바 그리팅 테스트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바가 JVM인데 그리팅 테스트 다음에 뭔가 뚝뚝뚝뚝 주면 걔를 뭘로 쓸 수 있어요. 인자로 받아와서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콘솔에서 실행하는 콘솔 프로그램 만들 때에는 여기다 막 뭐 써주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바 버전하면 얘가 만약 자바 프로그램이면 이 다시 버전은 얘 인재로 들어온 거죠. 버전이 왔으니까 버전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인에 있는 제 용도를 알겠죠? 그리고 배열이에요. 자바의 배열은 또 특성이 많은데 그냥 저 형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저거를 빼먹으면 안 돼. 그냥 전 기계적으로 저렇게 쓰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클립스를 쓰면은 그거 체크만 하면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넣어줘요. 그럼 나는 몸체만 채우면 돼.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왜 메인이 퍼블릭이고 왜 스태틱이고 스태틱인지는 알아두셔야 되겠고 메인은 얘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이제 메인 말고 객체는 이렇게 생성을 해야 돼요. 클래스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 객체의 틀을 정의하는 거고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new라는 연산자예요. new는 C++ 써본 사람 알겠지만 new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동적 할당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도 마찬가지로 new 하면 동적 할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공간을 확보해서 객체를 만들어줘요. 근데 원래는 프로그램에서 동적 할당하게 되면은 다 쓰고 나면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반납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는 JVM이 실행하기 때문에 new 하면 자기가 다 내부적으로 요 객체를 누가 가리키고 있지 다 보고 있고 그 변수들이 다 소멸되고 나서 이 객체가 더 이상 조작될 수 없다 시키면 얘를 알아서 쓰레기로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new 해가지고 필요할 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new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delete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편하고 좋죠. 그런 면에서 편리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ew 했는데 난 delete 안 해도 되니까 계속 new만 막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new를 해야지 new 해도 내가 delete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마음대로 막 할래. 그러면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new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객체 생성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고 new는 연산자예요. 연산자는 이제 P 연산자를 받겠죠. 근데 얘는 단항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P 연산자 개수가 하나예요. 그 P 연산자가 뒤에 오는데 여기에 뭐가 오냐면 생성자 호출이 옵니다. 생성자 호출.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을 받아서 그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생성자는 내가 정의하는 메소드 중에 특별한 메소드로 언제 쓰이는 메소드냐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예요. 생성자. 그리고 이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같으냐면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정의한 메소드가 몇 개 있어요. set name, set greeting, say hello 세 개를 정의하고 있어요.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없어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데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은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기본 생성자는 쓸 수 있게 해줘요. 기본 생성자가 뭐냐? 생성자 중에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팅은 내가 생성자를 안 만들고 있지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래서 여기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클래스 이름 갖고 매개 변수가 인자를 몇 개 전달해요. 아무것도 전달 안 하죠.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이거는 C++도 마찬가지예요. C++에서도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 안 해. 그럼 C++도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바도 기본 생성자를 만들면 안 만들어도 아까처럼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 안 하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성자를 뭔가 만들었어. 기본 생성자 아니야. 그럼 기본 생성자를 제공 안 해줍니다. 필요하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을 때 이제 기본 생성자를 정의해 주고요. 그리고 이 뉴니까 동적 생성을 해요. 동적 생성.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뭐 메모리에 갖고 와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C++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더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C++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exe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exe 파일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실행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행 파일을 탐색기에서 클릭해. 그럼 운영체제가 이 실행 파일의 코드를 어디로 옮겨줘요? 메모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었어? 내 파일, 내 뭐 SCD, HDD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그 실행 파일을 메모리로 옮겨줘요. 그래서 CPU가 그 메모리에 있는 코드를 하나씩 읽어서 실행할 수 있게 메모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코드 영역이에요. 코드 영역. exe 파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요. 왜? 궁극에 어차피 누가 실행해? CPU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CPU가 뭔가 데이터를 읽으려면 하드디스크에서 못 읽어와요. CPU는 늘 메모리에서 읽어서 자기 레지스트를 옮겨서 해석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코드 영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코드 영역에서 코드를 막 실행하다 보면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데이터. 그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은 크게 뭘로 나누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프로그램에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처리할 공간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너를 위해서 이만큼의 스택 공간, 이만큼의 힙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new 하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런데 이 함수 스택 공간은 함수가 불러질 때마다 공간을 그 함수를 위해서 만들어 줘요. 근데 그 공간의 크기는 컴파일러가 알고 있고 고정되어 있어요. 미리 계산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이 함수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알고 만들어줘요. 그 함수가 만들어서 쓰다가 함수가 종료되면 버리고 또 거기다가 다른 걸 올려서 써요. 그게 함수 스택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것처럼 new greeting 해서 동적 할당하게 되면은 그 동적 할당되는 거는 여기다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할당하래요. 힙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스택 공간은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동적 할당하는 거는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new를 요청하면은 생기고 그리고 딜리트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C++에서. 여기에 올라가는 거의 수명은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요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oid f에서 여기에 int n이라고 하면 이 n을 위한 공간은 언제 생겨?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수 호출이 끝났어. 그럼 사라져. 자동 생성됐다가 자동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new 뭐를 했으면 얘는 요때 생겨. 없어지지 않아. 계속 남아있어요. 이 함수가 끝나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힙 공간에 있으니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계속 여기 있으면 계속 쌓이니까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은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바는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자바도 여기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사용해요. new. 그러면 모든 객체는 어디에 생성돼? 여기에 생성되는 거예요. 힙에. 그게 그 C++하고 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C++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student S. 그럼 student는 뭔가 구조체나 클래스랑 등치 큰 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student S를 위한 공간은 어디에 생겨요? 여기 생겨요? 여기 생겨요? 여기 생기는 거죠. F 함수가 실행될 때 학생 객체라는 S라는 객체의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자바는 이런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애들이 자바에는 모든 객체들이 다 동적 생성이 돼요. 동적 생성이 되고 하는 거예요. 힙에는 뭐만 존재할 수 있냐? 아니, 스택에는 여기에 객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스택에 객체가 존재 안 해. 늘 new에서 여기다 만들어요. 그거는 가면서 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자바에서 객체는 항상 힙에 생성된다. 이게 자바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 뒤에 나오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거 한번 봅시다. 그럼 메인이 먼저 실행되겠죠. 그러면 메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공간은 스택 공간, 힙 공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메인이 실행되면은 메인을 위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할당된 스택 공간에 메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안에 여기에는 요 A와 X를 위한 공간을 생기는데 실제 여기에 생기는 X는 X의 변수가 생기는 거지 객체 자체가 여기에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new A 하면 그 A라는 객체는 어디에 생겨요? 힙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 자체는 어디가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 참조 변수가 있어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예요. 이 형태. 그래서 메인이 실행되다가 후가 또 실행이 되면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ew를 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택에 이 동그란 객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자바는 없다. C++는 이렇게 만들면 이 객체를, 이 동그란 애를 우리가 표시하면 이 동그란 애가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여기에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이 모습이에요. 자바에서 모든 객체는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참조 변수와 힙의 데이터가, 동적 데이터, 그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로 프로그램해요. 그래서 요거 있다가 얘가 끝나. 그러면 얘를 가리키는 애가 있어 없어 이제? 없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막 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빵이 됐어. 그럼 얘를 우리가 뭘로 불러요? 가베지, 쓰레기라고 불러요. 그럼 쓰레기는 JVM이 싹 걷어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표시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어떤 공간 요구할 때 그 공간을 또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new,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delete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런 모습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참조 변수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 타입들은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C++에서는 원시 타입에 대한 참조를 얻을 수 있죠. 얘의 주소를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자바는 안 돼요. 원시 타입은 항상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원시 타입이 아닌 애들은 다 객체 타입이고, 객체 타입은 또 값 타입으로는 절대 못 쓰고 항상 뭘로 써야 돼? 참조 타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모든 원시 타입은 이렇게 처리하고 얘에 대한 주소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C에서는 얘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A, B 변수를 보내 가지고 서로 값을 바꿔칠 수 있잖아요. 자바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 원시 타입에 대해서. 원시 타입에 대해서는 주소로 간접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 만들어. 이런 거를. 이런 걸 못 만들어도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얘를 추상화해서 설명드릴 때 원래는 변수는 이렇게 컵으로 추상해서 설명드리는데, 참조 변수들,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들, 이 그리팅 같은 애들은 여기가 그리팅이겠죠. 그리고 이 안에 주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소로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은 저처럼 여기에 뭐가 있다? 리모컨이 있다. 리모컨이 있고, 그 리모컨에는 어떤 버튼들이 있다? 퍼블릭한 메소드의 버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튼을 가지고 set name, set greeting, say hello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greeting.set greeting, greeting.set name, greeting.say hello 해가지고 그 리모컨 갖고 쓸 수 있다. 퍼블릭 메소드와 관련된 버튼들이 있다. 그러면 객체가 바뀌면, 종류가 바뀌면 리모컨의 크기는 같은데 뭐는 바꿔질까? 뭐는 바뀌어요. 버튼들은 바뀌는 거예요. TV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하고 화장실에 있는 비데의 리모컨 버튼들은 다르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TV 리모컨 갖고는 다른 TV를 조작할 수 있죠. 근데 TV 갖고 비데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조 변수라는 건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으로 그리팅이라는 변수를 갖고 처리할 수 있고, 똑같은 종류의 다른 객체도 처리할 수 있어요. 얘가 강아지 타입의 변수이면은 어떤 A라는 강아지를 처리하고 있다가 B라는 강아지를 처리하게끔 바꾸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얘는 이 강아지 가리키다가 저 강아지 가리키도록 바꿔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 타입처럼 인트 포인트 가리키다가 더블 포인트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타입이 있는 거예요. 참조 변수도 실제적으로 이 안에 유지하는 건 다 주소인데, 그렇게 되면 뭐 강아지를 가리키다가 뭐 사람을 가리키다도 다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주소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주소를
갔을 때 기대하는 객체가 다른 거지. 강아지 타입의 변수면 그 주소를 따라가면 뭐가 있길 기대하는 거야. 강아지가 있길 기대하는 거고, 얘가 비대 리모컨은 거기 따라가면 비대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 TV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타입이 있으니까 얘를 주소는 다 똑같은 거지만 이 주소를 가서 그 객체에 접근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변수, 주소.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이고 점 연산자 갖고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